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같이 경청하고 아파하며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하여 통역과 번역을 하는 일을 맡아가며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외교관이었던 걸 기억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일만 하며 희생을 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부유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가시고 나자 집이 힘들어졌거든요. 반찬 가게부터 시작하여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출판사에 다니는 남편과 번역 일을 하는 제가 눈이 맞은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인지라 저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남편 바보였죠.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서 마누라만큼은 꼭 부족하지 않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참 어떻게 하필 아빠 없는 자리에 장가를 가게 되었다니. 아빠 사랑이라도 못 받았으면 장인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정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연이도 나처럼 잘한 애인데 오히려 더 잘해줘야지. 엄마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도 아빠가 안 계신데 며느리한테 아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누가 들으면 욕해. 말 조심 좀 해요. 가려서 하시고.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모자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직업 무난하고 애 성격 괜찮으니까 허락하는 거야. 딱 그 가정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에휴, 그 엄마 봤니? 가진 고생을 얼마나 있던지 얼굴이 쭈글쭈글.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금 엄마가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연이네는 정말 어머님 혼자 그렇게 가정 고생하면서 키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자란 거 봐요. 얼마나 기특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철도 없으시고 공주과이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었고 툭하면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제 앞에서도 얘기하곤 했죠. 처음엔 남편이 그냥 철이 없으니 좀 봐달라 하는 정도였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부터는 조금 참기가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프리랜서 통번역가이다 보니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은 저에게 늘 전화를 하시며 어머님 가게로 저를 불러내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도 조금 화가 나는 날도 많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이 아니라 늘 도와달라는 강요였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뉘앙스여서 그게 기분이 안 좋더군요. 예, 지연아. 오늘 너 집에 있지? 어차피 그거 노트북 가지고 하는 일인데 오늘 여기 카페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면서 일하면 안 돼. 평일이라 그렇게 바쁘지도 않을 거야. 아르바이트생이 또 안 나왔지 뭐니. 내가 여길 혼자 어떻게 해? 아, 죄송해요. 이거 오늘까지 금방 끝내야 하는 일이라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있지 않아요? 아유, 오늘 손님 별로 없다니까. 너 일하는 거에 지장 안 가게 할 테니까 얼른 와, 얼른. 한 30분 걸리나? 후딱 준비하고 와라. 그리고 가게니까 모자 쓰고 나오고.
내가 이런 전화하기 전에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돼? 하여튼 엎드려 절박이다. 가족끼리. 에휴, 얼른 와. 이제 피크타임 시작된단 말이야. 일단 바쁘니까 끊을게. 얼른 오렴. 늘 막무가내셨어요. 그리고 가게에 가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손님은 늘 몰려 있었죠. 어머님 가게가 완전 시내에 있는 딱 보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언제나 인산인해였답니다. 가서 설거지하고 커피 내리고 하는 일은 어머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전 결국 제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채로 집에 오는 날도 수두룩했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셨죠. 아유, 얘 빨리빨리 내려라. 저기 손님 몰리는 거 안 보여?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 다 내려와서 커피 시킨단 말이야. 전 이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님. 차근차근 그래도 제대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런 일도 안 해봤어? 아유 답답해. 비켜라.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저기 설거지나 해. 설거지 다 하면 여기 원두 채워놓고 냉동실에 케이크 다 꺼내놔. 알겠어? 하여튼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꼭 아유 답답해. 에휴. 늘 너무 당연하게 일을 시키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던 중 남편과 같이 쉬는 주말이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 들리려고 남편과 한껏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발신인을 보니 어머님이었죠.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 받을 수는 없어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호줄이셨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휴일이나 평일이나 밤낮 없이 불러대셨는데 늘 아르바이트생이 구멍났다는 핑계를 대셨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에휴, 아르바이트생이 또 구멍을 냈네. 너 오늘 나 좀 도와라. 오늘 아주 바쁘다 바빠. 선약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도 쉬시던지 아니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쓰시던지 하세요. 뭐야?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일용직을 쓰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고? 약속 취소하고 얼른 나와. 서구씨 보낼게요 그럼. 서구씨도 쉬는 날이니까 전 오늘 선약 있어서 안 되고요. 서구씨가 커피 많이 내려봤다니까 저보단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어차피 전 어머님 성에도 안 차잖아요. 그럼 됐죠? 서구씨가 가니까 괜찮으시죠? 뭐야? 걘 쉬어야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애를 여기에 나와서 또 일을 하라고 해?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네가 좀 나와. 어머님, 저도 일해요. 재택근무라 어머님이 보시기엔 집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번역하고 그렇게 일한다고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아. 서구는 쉬게 해. 네가 나와라. 알겠어? 어디서 심히 말해 말대꾸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 남편도 난감해 하더군요. 그러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며 저보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엄마 진짜 왜 그러지? 그냥 지금 좀 바쁘니까 예민해지셨나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장모님한테 다녀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무슨 카페 종업원이야? 매번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평일에도 불러드신다니까?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풀고 어머님네 다녀와. 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저 역시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어머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 길로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냥 좋아하는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엄마 밥도 먹으며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긴 마찬가지였고 항상 저랑 남편이 불편한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먼저 묻는 엄마에게 고맙더라고요. 아유, 오기 힘들었던 거 아니야? 힘들면 다음에 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딸. 그러니까 자주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도 일이고 바쁘네. 엄마 잘 챙겨 먹는 거야?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잘 안 먹지? 엄마 아주 잘 먹어.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네가 살이 더 빠졌다. 어쩜 시집 가더니 고생만 하는 거 아니니? 서구도 잘 있지? 오늘 서구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구도 잘 챙겨줘. 그래도 부부가 서로 잘 아끼며 살아야지. 알겠지? 전혀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서구 씨도 너무 잘해주고 행복해. 일도 잘 풀리는 추세고. 서구 씨랑 나는 뭐 거의 닭살 커플이지.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엄마 몸이나 신경 써. 알겠지?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엄마 혹시라도 아픈 데 없지?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 중일 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는 내심 전화 발신인을 보고 제가 안 받으려 하자 걱정하는 눈치였죠. 엄마를 걱정시킬 수가 없어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이가 없었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전화기에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경우도 없고 무식하단 생각만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서구 보내라고 했니? 황금 같은 주말인데 사람을 쉬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오늘 같은 날 안 도와줘? 너 친정 갔다며? 네 어미가 너 오라고 하지? 참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서구 씨만 이래요? 저도 일한다고요. 어이없네. 그리고 어미라뇨. 무식하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저 지금 통화 못 하거든요. 뭐야? 이게 진짜 시애미 알기를 개코로 알아?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집에서 하는 거 없이 자빠져 노는 게? 와서 가게 일 좀 도우라는데 그게 싫어서 홀랑 친정에 가? 너네 어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말 조심하시라고 했죠? 저 어머님이랑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셨어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끊겠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계시던 친정엄마는 오히려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제가 난처한 입장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전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와 지금 오해가 생겼을 뿐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을 쉬지 않으셨지만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니? 왜?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먼저 선약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오늘 어머님이 좀 예민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나 몰라?
내가 누구야? 경우 없게 어른한테 그럴 애 아니잖아.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하세요. 별일 아니니까 정말로.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네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들어보니까 너네 시어머니도 잔뜩 화가 난 것 같고. 아휴, 무슨 일이야 이게? 제가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죠. 그러고 나서 저도 친정에 엄마와 조금 있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차리려는데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도 뜯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했다며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까 전화 태도 뭐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왜 서구를 보내? 그리고 너네 엄마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 아주 영악하더라. 아휴, 너 아주 다시 봤어 내가.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시애밀 무시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애초에 제가 어머님 카페에서 왜 일을 해야 하나요? 가서 정당한 임금 주세요? 아니, 임금 줘도 안 해요. 전 하는 일이 있고 바쁜 사람인데 매번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머님이 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구멍을 자주 내면 한 명을 더 스페어로 쓰시던지 하면 되지. 왜 매번 저보고 오라 가라.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귀한 아들만 아깝고 저는 뭐 부려먹기 안 아깝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들리네요. 꼭 어머님의 말이.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제가 안 해본 일도 아니고. 뭐야? 아니 얘 하는 짓이 아주 여우 같잖아. 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왜 너를 보내냐고. 이거 하는 짓이 여우야 여우. 아니 그냥 저를 부르면 되지. 왜 지연이를 불러요 매번. 지연이도 바쁘고 일하는 양이 저보다도 많은 앤데. 뭐야? 너 지금 이 어미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냐? 아휴, 내가 널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야. 아휴, 속상해. 먼저가 네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정말 철이 없고 어이가 없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겨우겨우 어머님을 달래 집에 모셔다 드렸고요. 은근 남편은 제가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바랬지만 정말 사과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임신이란 축복스러운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이번이 기회라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은근슬쩍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어머님과 다시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 임신했다며? 에휴, 서구한테 들었어. 우리 서구 닮았으면 얼마나 애가 예쁘겠니? 벌써부터 할머니 될 생각에 너무 설렌다. 어디 몸 안 좋은 데는 없고? 우리 손주가 있어야 될 몸인데 네가 몸을 아껴야지. 아, 네. 뭐 아직까지 극초기라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조금씩 메스꺼리긴 한데 딱히 그거 말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래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우리 손주 먹어야 하니까. 네가 먹는다 생각 말고 우리 손주 먹인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니? 삐쩍 꼬라가지고. 우리 손주 잘 품을 수나 있겠어? 첫째도 우리 손주 건강, 둘째도 손주 건강이다. 어머님의 말이 묘하게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임신한 저를 챙긴다기보다 그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본인의 핏줄을 생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고 어른이 먼저 전화로 아무렇지 않게 손 내밀어 주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오픈할 때쯤 친정엄마에게도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바라던 친정엄마의 재혼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고생한 엄마를 생각해서 전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번 연도엔 진짜 경사가 많네. 우리 아기도 생기고 엄마 재혼도 하고. 엄마 너무 축하해 진짜. 나 진짜 너무 바라던 일이야. 엄마 평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년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게 내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지 몰라. 아유, 미안하지 뭐.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도 임신 너무 축하해.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 앞으로 더 잘 살자 우리. 엄마, 어쨌든 축하해. 아기가 생겨서 기쁘기도 했지만 엄마의 재혼 소식이 더 기뻤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식사 후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셨죠.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듣고는 또다시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처음부터 저희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늘 친정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듯이 늘 친정엄마 얘기만 나오면 조금 비웃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니 너네 엄마 참 젊기도 하다. 나랑 동년배인데 재혼을 하고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그래도 애들 체면이 있지. 그 나이에 뭘 그냥 혼자 살지 재혼을 했다니? 참나. 이제 손주도 태어날 텐데 부끄럽지도 않으시대? 아이고 남사시려워. 전 오히려 좋은데요? 평생 엄마 저만 보고 사셨는데 지금이라도 좋으신 분 만나서 재혼하시면 좋죠. 노년에 외롭지도 않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사스러워요 어머님. 은근 꽉 막히셨다 정말. 뭐야? 어쨌든 우리 손주한테는 그 집 할아버지가 남이잖니. 그런 것도 복잡스럽고 에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괜히 저희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또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하며 궁시렁 대시더라고요. 원래도 좀 특이한 분이시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고 전 본격적인 임신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 보니 입덧이 얼마나 심하던지 정말 물만 먹어도 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아이 걱정만 하셨죠. 아유, 그렇게 못 먹어서 어쩌니? 우리 손주가 잘 먹어야 아기도 자랄 텐데. 넌 그렇다 치고 아기는 어쩐다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연이가 잘 먹어야지. 애도 애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아니 누가 뭐라니? 그게 그 말이지. 뭐 밥 먹게 하는 약 같은 건 없대?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에휴 참 유별스러워.
입덧이 심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유별스럽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러던 중 물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았지만 그날따라 유일하게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오이지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전 바로 엄마에게 호출을 했어요. 엄마, 나 오이지 좀 해줄 수 있어?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밥에 물 말아서 그 오이지 얹어서 딱 한 숟갈만 먹고 싶다. 어머, 그래? 당장 해줘야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아유,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당장 지금 해서 되는 대로 부칠게. 아기도 아기지만 네가 잘 먹어야지. 정말 걱정이다, 엄마는. 어쨌든 전화 끊어. 얼른 시장부터 봐야지. 엄마는 제가 먹고 싶다는 말에 바로 시장을 가신다고 하였고,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이 생긴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오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킥으로 엄마의 오이지 택배 상자가 저희 집 앞으로 배송이 되었어요. 너무 신이 나 그 오이지를 현관에서 받으려고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택배 상자를 보고 또 오지랖이 발동되셔서 캐물으시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뭐 시켰어?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먹히니? 아니면 이제서야 먹는 거야? 아,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예요. 제가 밥에 물 말아서 오이지 하나 얹어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뭐야? 오이지? 어머, 우리 귀한 손주 그딴 거 어떻게 먹이니? 못 먹여? 너도 참, 네 몸만 생각하니? 아기한테 더 좋고 훌륭한 거 먹어야지. 아유, 그거 이리 내놔. 이거 아직 안 뜯은 거니까 택배 상자채로 3만 원에 팔아야겠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오이지가 뭐가 어때서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제부터 밤새 담그신 건데 어떻게 이걸 통째로 팔아버린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상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의아해서 그래요. 뭐야? 아니 이딴 싸구려 음식을 어떻게 먹여 우리 손주한테? 그런 건 뱃속에 아이 없을 때 너나 처먹어. 아니 너네 엄마도 그렇다. 나가서 고기 한 번 사주지 못할 망정 꼴랑 오이지를. 하여간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아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과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택배 상자를 뺏어 들고 그 자리에서 오이지를 꺼내서 와구와구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친정엄마와 재혼하신 아저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여 딱 집 앞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이지를 받아들어 두 동강 내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노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제정신 아니네.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여태껏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아. 여보, 그때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해줘요.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아니 뭐예요? 참나 웃겨. 두 동강 내면 어쩔 건데? 아주 무서워서 내가 피해야겠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주 모녀가 쌍으로. 엄마가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울면서 얘기하자 새 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경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발발 떨었다는 겁니다. 어쩜 사람이 저런지 참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완전 강양야 강이었어요. 저와 엄마한테 대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새아버지의 말에 크게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나 누군지 알죠?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연이 새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물주이기도 하지. 지연이랑 이 사람이 굳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오늘 보니 당신 인성이 개차반이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줄 서 있으니까. 내가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냥 한번 계약하면 쭉 가지만 이런 사람 내 건물에 둘 수 없겠네. 어차피 이번 달이 계약 만료죠. 계약 만료까지만 하고 나가시오. 알겠소? 어머, 아니 그럼 사돈이 재혼하셨다는 분이 우리 가게 건물주란 말씀이세요? 아니, 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니? 그리고 내가 오히려 사돈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로 풀죠, 사돈어른. 제가 말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어머니 월세 깎아달란 소리나 했겠지. 어쨌든 오늘로써 저도 어머님이랑 이제 끝이에요. 저 무시하고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서구 씨 얼굴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아니 그깟 오이지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거야 내가 다 우리 손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내가 어떻게 그러니? 손주? 뱃속 손주만 생각하고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우리 딸 며느리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그저 잘 살길 바랬던 건데 이런 인성 개차반인 시어머니한테 에휴. 그리고 당신 월세 엄청 밀렸어. 내가 그동안에 지연이 시어머니라고 해서 좀 참았는데 참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거기 매출 얼마인 걸 다 아는데 월세가 밀리길. 어쨌든 쫓아낼 방법은 많으니 이제 본인 살 길 찾아가쇼. 알겠소? 엄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이지 국물을 시어머니에게 다 뿌려버렸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럽게 저에게 밥을 떠주시며 오이지와 함께 밥을 한 수저씩 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마저 속이 시원하단 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참으신 거지만 그동안 엄마도 참아온 게 참 많았거든요. 너만 생각해. 네 몸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저 여자 다신 상종 안 했으면 좋겠어. 아저씨도 그전부터 1층 카페 여자 보통 아니라고 했는데 참 잘 됐지 뭐니.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넌 너 하나만 생각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이제 상관 안 하려고. 그동안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이젠 안 참을 거야. 다 나한테 맡겨.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알아서 해주마. 내 딸로 내 눈물 나게 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안 그러니? 네 엄마한테 가끔 들었어. 네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라고. 참나 오늘 눈앞에서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인간 말종이야 아주. 이 일이 있은 후로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고 남편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 또한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해주었고, 남편 또한 본인 엄마에게 실망을 했는지 바로 연락 끊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계약 만료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건물에서 내쫓겼습니다. 쉽게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매번 월세를 밀려 5개월치나 밀렸던 것이었죠. 새아버진 그저 보증금을 깎으면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고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인 걸 알고 나서는 돈만 달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덕분에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꼼수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잘 되던 카페를 접게 되고 아들과도 손절, 며느리와도 손절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후에 그 가게 자리에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이 엄청 억울한지 길길이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아, 너네가 쌍으로 나를 엿먹여? 내가 그 카페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월세는 잘 내셨어야죠, 그러니까. 참나, 돈을 그렇게 벌면서 월세도 안 내고 뭐 했어요? 공짜로 사람 부리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뭐 먹고 살래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젠 절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애 태어나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할 거니까 애 앞에도 나타날 생각 마세요. 아셨어요? 당신과의 인연도 여기서 정말 끝이라고요. 그럼 이만. 예, 아니, 넌 아니지?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이렇게 빈몸으로 쫓겨나서 집 하나 딸랑 있는데 뭐 먹고 살라고. 나도 이제 엄마 지긋지긋해.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야. 엄마 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사실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 나 지원이랑 우리 아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도 엄마 용서 안 돼.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해봐. 나 원망한다고 하지 마요. 본인을 제발 돌아보란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 뭘 달라, 뭐 원하는 게 많았지만 저희가 접근금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소문에는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뭐 제가 할 바는 아니지만요. 항상 저를 깔보고 저희 엄마를 깔봤던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곤 절대 생각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니 더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1층엔 다른 카페가 들어서면서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워낙 목이 좋고 남들이 다 탐낼 만한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으신 거죠.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번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도 무엇보다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렵고 힘겹게 자랐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완벽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저조차도 정말 남을 도우며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호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분이 저를 배 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쥐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예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